자, 그러면 이제 특정 열 사용 기자재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요일평가에서 한번 문제 나온 적 있다고 그죠? 특정 열 사용 기자재 이제 종류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보일러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시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태양열 보일러 이게 좀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자 이게 특정 열 사용 기자재는 보일러에 보면은 자 이렇게 강철제, 주철제 보일러가 있고요. 이건 재질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온수 보일러 그리고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이거는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보일러죠. 자 추결식 전기 보일러 뭐 심야전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 열을 축적했다가 낮 시간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 집열기가 있고요. 자 압력용기 1종과 2종 이거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도 설명이 나오고 자 어떤 압력용기인지 여러분들 쓰는 문제로 한번 문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업요로가 이제 금속요로가인데 이거는 가마 또는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업요로는 뭐 유리라든지 또는 도자기 이런 걸 만드는 가마를 뜻하고요. 자 금속요로라고 하면은 자 금속을 녹여서 보면 쇠물을 만드는 거죠. 이런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강철제 보일러와 이제 주철제 보일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 강철제 또 보일러 중에서 1종 관류 보일러, 2종 관류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관류 보일러라고 하면은 구분해서 원통형과 이제 수관형이 있었고 원통형에는 입형과 횡형. 자 횡형 보일러 중에는 자 연관 보일러, 그다음에 노통 보일러, 그리고 노통 연관 보일러가 있었죠.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었죠? 그죠? 강제 순환식, 자연 순환식, 그죠? 관류 보일러가 있었죠. 네. 자 이거는 쪽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페이지 7페이지 있죠. 그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자료를 찾아서 좀 보강을 한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종 관류 보일러와 이제 2종 관류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자 강철제 보일러 중에서 헤더에 보면 안찌름이 여러분 헤더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진기 헤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기 헤더 같은 경우에는 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헤더라는 거는 자 보일러 안에 보면은 상부 헤더와 하부 헤더가 있고 거기를 수관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헤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더의 안찌름이 자 150mm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자 10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구분할 때 1종과 2종 구분할 때 보면은 전열 면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열 면적이 5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 이내면은 1종. 자 2종은 내용이 또 똑같아요. 근데 전열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2종이 되는 겁니다. 전열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면은 2종. 자, 5제곱미터 10제곱미터면은 이거는 1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형 온수 보일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에너지용 환경법에서는 소형 온수 보일러를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열 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0.35 MPa 자, 메가파스칼 이하인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이거를 소형 온수 보일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자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자 그래서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연탄을 사용해서 이제 연소시키는 온수 보일러죠. 또 추결식 전기 보일러 그래서 심야전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열을 축적했다가 낮 시간에 이용하는
보일러라고 했죠. 또 가스 보면 사용량이 17kg/hr 이하인 가스형 온수 보일러는 소형 온수 보일러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형 온수 보일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여러분 뭐 가정용 소형 온수 보일러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멍 뚫린 온수 보일러 한번 보죠. 요즘에는 이제 보기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석탄도 많이 채굴하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보면은 이런 석탄을 이용해서 이제 연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좀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게 이제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인데 석탄산업법 시행령 보면 제2조 2호에 따라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해서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금속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연탄 꽂혀버리면 큰일 나던데, 예. 그래서 연탄도 막 갈고 예전에 보면도 그 바닥이나 이런 데 틈새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게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가스 중독으로 예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결식 전기 보일러입니다. 자, 주로 심야 전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사용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심야 전력이 이제 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실용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약간 열교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자, 만약에 미끄럼선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전기가 들어가면은 열선에 이제 열이 들어오죠. 이걸로 간접적으로 이제 열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온수를 발생시켜서 추결 쪽 지금 이렇게 탱크처럼 큰 이유가 보면은 자, 물을 이렇게 저장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장한 후에 난방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소비 전력은 30kW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은 0.35 MPa 이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 전기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자, 태양의 복사 에너지. 이런 복사가 보면은 자, 열의 이동 보면은 전도, 대륙, 복사가 있었죠. 복사라는 게 자, 빛의 형태로, 빛은 이제 파장이죠. 빛의 형태로 열이 바로 전달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사 에너지를 열을 축적했다가 자, 전달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는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고요. 자, 대류 또 전도로 손실되는 열전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유리나 또는 보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보면은 태양 빛을 받아서 이 지별 장치가 열을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을 자, 추결조에다 이제 저장했다가 자, 집에서 보면은 난방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햇빛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진공관형, 이중 진공관형, 평판형 등이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진공관형 태양 지별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으로 해서 열을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온수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저장했다가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평판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압력용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압력용기 보면은 이제 문제로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인데 2종 압력용기가 문제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 첫 번째 것만 보도록 하죠. 자, 최고 사용 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자, 용기, 이거를 1종 압력용기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2종 압력용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최고 사용 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이제 보유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내부 부피가 0.04 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동체 안지름이 200mm 자, 이상, 그리고 길이가 1.0mm 이상인 것, 이거를 2종 압력용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압력용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압력용기에 보면 압력 걸려있기 때문에 위에는 자, 안전밸브처럼 이제 압력 방출관이 밖에 이제 달려 있고, 여기는 안전밸브가 있습니다. 내부 압력이 이제 초과됐을 때 그 압력을 배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압력계가 달려있어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명판이 있어서 이 압력용기의 이제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용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용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무게목이 있고 계목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용접선이 있으니까 이거는 계목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입구 배관. 그래서 이제 입구 쪽으로 보면은 유체가 들어오고요. 네, 전체 이제 몸체가 있고 밑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기초 볼트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경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보일러도 원통형 보일러면은 앞 뒤에 이제 경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네. 자, 맨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맹플랜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가스켓이 이제 들어 있고, 만약에 내부에 보면은 자, 점검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볼트 풀어서 보면은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입구 배관이 있고 이쪽에 이제 출구 배관이 있습니다. 자, 온도계 보면은 압력이 상승하면은 내부의 이제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하부의 경판, 상부에 있는 경판, 또 이제 둥근 부분을 동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로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 가마 또는 여러분들 이제 용광로라고 했죠. 그래서 요로 보면은 두 가지, 유압 요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속 요로가 있습니다. 자, 요로 한번 보죠. 자, 요로. 자, 물체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가열 장치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의 소성, 소결에 사용되는 가마를 요라고 부르고요. 주로 요업 업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도자기나 유리 만들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유리나 쇠처럼 용융에 쓰이는 가마. 네. 아, 여기서는 이제 도자기라고 보시면 되고, 유리나 쇠처럼 이제 녹여서 쓸 때는 이때는 가마를 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요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게 보면은 요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자, 요로를 이제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연소 장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온도를 높이고, 여기에 보면은 뭐 배기팬이나 팬이 있어서 연소용 공기도 공급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마 중에서 보면은 도형식 가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도자기 만들 때 이 도형식 가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연소 가마 중에서 가장 연료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가마 내부에서 이렇게 천장으로 갔다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천장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기물 보면 도자기 이런 사이를 지나서 바닥으로 해서 구멍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불꽃을 강제로 흡입, 배출하기 때문에 가마 내부의 용적에 비례해서 불 구멍의 너비나 또 굴뚝의 높이, 너비, 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요업요로와 금속요로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보죠. 자, 요업이라는 것은 자, 요로에서 이제 고온 처리에 만드는 제품 공업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도자기나 유리, 시멘트, 연마지석 이런 것 등이 이제 요업요로에 이제 속하고요. 자, 금속요로. 자, 이거는 주로 이 금속 고온 처리하거나 또는 금속을 녹이는 데 이제 사용되는 제품 공업을 뜻합니다. 또 앞에서 나왔던 소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성은 힘을 가해서 변형시킬 때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의 특성을 소성 또는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소결. 자, 분말 입자들이 열적 활성화 과정을 하나로 덩어리, 그러니까 분말이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되는 과정을 소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마 중에서 요로 중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금속 요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선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철을 용해로 주로 사용되는 로, 용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용선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료가 있고 또 이런 코크스, 이게 이제 여러분 표면 연소였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주철, 그러면은 용해, 녹이는 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코크스를 태워서 연소를 시켜서 하면은 쇳물이 나와서 보면은 밑으로 이제 쇳물을 밟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소둔노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돼 있어 제품 같은 걸 넣어서 자, 가열하고 이렇게 칸막이를 닫아서 사용을 하는 거지. 자, 소둔, 다른 말로 풀링, 어닐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의 연화 또는 결정 조직의 조정 또는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키는 처리. 예. 그래서 자, 서서히 가열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냉각 처리하는 것을 소둔,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강이 보면 강철제 이런 것 등이 보면은 자,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열 처리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균열로입니다. 자, 표면과 내부의 냉각도가 다른 강괴, 이게 이제 여러분 강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철판이나 이런 걸 만드는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괴를 아변하기 쉽게 고르게 가열하는 로. 그래서 균열이라는 것은 뭐 금이 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균일하게 열을 가한다고 해서 균열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강괴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아변, 놀러나 이런 것도 쫙 펴서 철판으로 만들려면은 먼저 가열을 해줘야겠죠. 균일하게. 이게 이제 균열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괴, 제강로라는 것은 쇳물을 만드는 데입니다. 자, 정련을 한 쇳물을 금형 같은 형틀에 부어서 응고시킨 것. 한마디로 자,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틀에다가 쇳물을 부으면은 쇳물이 이제 식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강괴가 되는 겁니다. 자, 아변. 자, 금속을 세공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두 개의 원통 사이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재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공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강괴를 균열로 해서 이제 가열시킨 다음에 자, 밖으로 나올 때 아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놀러 사이를 거치면서 자, 놀러가 이제 누르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자, 금속 강괴가 이렇게 철판처럼 쫙 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아변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뭐 철판 이런 것들을 제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광로의 종류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설명드리려고 따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자료를 좀 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 문제로 이제 출제했지만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택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을 자, 번호로 쓰시오. 자, 그러면은 뭐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섞어 놓고 그 중에서 개조 검사 있죠. 항목에 이제 해당되는 거 그거를 그냥 번호로 그냥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검사. 자, 어떤 검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제조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산업용 여러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미리 제작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전제품 매장 가면은 상품이 있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딱 골라가지고 가격 지불하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주문을 하면은 그때부터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일러도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소비자에 따라서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자,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조 검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자, 보일러 회사에다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보일러를 제작하고 나서 받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런 보일러 제작 회사에서 받는 검사죠. 자, 제조 검사. 여기는 용접 검사와 구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검사라는 것은 보일러를 만들 때 자, 철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종류에 말아서 여러분들 용접이나 이런 것 등으로 본체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동체, 보일러의 몸체죠. 그 다음에 경판이라고 하면은 보일러에 보면은 자, 이렇게 둥근 부분을 동판이라고 하고 이걸 동판. 자, 이렇게 앞뒤로 맞는 부분을 이걸 경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동판하고 경판 한 번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동판에다가 경판을 띄우고 여러분들 보면 용접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동체나 경판 자, 유사한 부분들 용접으로 이제 제조하는 경우에 자, 용접이 끝나고 제조가 됐을 때 용접이 이상 없는지 용접 검사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용접이 이상이 있으면은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일러가 거기서 파열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 검사입니다. 자, 강판이나 관 또는 주물류 이거를 보일러 제작할 때 용접을 하거나 확대, 조립, 주조 등에 따라서 제조하는 경우에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보면 몸체는 이렇게 만들지만은 그 안에 있는 뭐 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면은 설치하고 보면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구조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제조 검사 이제 종류 만약에 두 가지 쓰라고 하면은 뭐죠? 용접 검사와 구조 검사.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용접 검사 이제 구조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조 검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소비자한테 이제 보내서 설치를 해 줘야겠죠. 이거를 설치 검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신설. 자, 새로 설치된 경우의 검사입니다. 자, 사용 연료의 변경에 의해서 검사 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자, 검사 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네. 자, 뭐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새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 검사 받고 나서 또 여러분들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면은 계속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보면 그 계속 사용 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성능 검사와 그 다음에 안전 검사가 있었죠. 안전 검사는 자 1년이 설치 검사를 끝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자 바로 첫 번째 받고 그 다음에 매 1년마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능 검사는 여러분들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바로 사자마자 고장 나지는 않죠. 그래서 한 3년 1개월 정도 지나서 받습니다. 성능 검사는 3년 1개월 지나서 받고 그 다음에 최초로 시험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1년 단위로 또 보면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이점 보면은 안전검사는 자, 설치하고 보면은 1년 후에 받고 매 1년마다 받아야 되고 자, 성능검사 같은 경우는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최초로 받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조검사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됐죠. 개조검사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을 빼고 해당되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조검사가 이제 특히 문제로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개조검사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죠. 자, 진기보일러. 네. 진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입니다. 자, 진기보일러는 압력이 높죠. 때문에 자, 진기보일러 압력이 낮은 온수보일러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온수보일러는 진기보일러 개조가 가능하나요? 못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네. 이 부분 또 특히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보일러의 섹션을 진감에 의해서 용량이 변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섹션 보일러라고 부르면은 주철제 보일러를 가리킵니다. 주철제 보일러는 주철 탄소 함유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용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쇳물을 주철 같은 경우는 쇳물을 형틀에다 부어서 조각이나 쪽을 만들어서 이거를 결합하는 구조로 하고 있죠. 자, 결합할 때도 보면은 뭐 좌우나 자, 앞 뒤로는 보면 결합이 가능하지만은 상하로 보면은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주철제 보일러 보면은 섹션 용량을 보면은 키우거나 보면 낮출 때 이때도 용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조 검사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동체나 돔. 그래서 이제 돔이라고 하면 이제 진기돔을 가리키고요. 노통이나 연소실, 경판, 천정판, 관판, 관모 또는 이제 스테이. 스테이는 이제 강도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자,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 그래서 수리를 크게 하는 경우 자, 이것도 개조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또는 연료 또는 연소 방법. 자, 당연히 연료가 바뀌면은 자, 연소 방법도 바뀌어야겠죠. 가령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액체 연료 사용하다가 기체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면은 연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연료가 바뀌면 연소 방법도 같이 바꿔줘야 되죠. 이거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은 고체 연료 하면은 자, 연소 방식이 보면은 자,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표면 연소와 보면은 분해 연소. 또 연소 장치 하면은 화격자, 미분탄, 유동화. 네. 자, 액체 연료 같은 경우 연소 방식. 직말 연소와 이제 무화 연소가 있고 자, 버너 보면은 직말식 버너가 아니고 무화식 버너가 있죠. 근데 특히 무화식 버너가 자주 나오는데 자, 유압 분무식, 회전 분무식, 이게 이제 로터리 버너라고 했죠. 자, 이류체 무화에서 고압기류식 버너와 저압기류식 버너, 그리고 여러분 건 타입 버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체 연료, 확산과 예온압 연소가 있고 확산 연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버너죠? 그렇죠. 적화식 버너. 자, 그리고 예온압 연소에 해당되는 버너는
1차 공기식, 그 다음에 분전식과 세미 분전식이 있는데, 자, 분전식과 세미 분전의 차이점은, 자, 1차 공기가 40% 이상이면은 분전식 이하면은 세미 분전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철, 금속, 가열로. 네, 용광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철, 금속, 가열로. 자,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그래서 용광로도 보면 수리할 때 이것도 개조검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항을 이제 변경하거나 또는 용량이 변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연소 방법이나 연료 이런 걸 바꿀 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개조공사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밖에 한번 또 검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 이제 검사 보면은, 자, 여러분 설치 장소 변경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일러를 이동시켰어요, 다른 데로. 그러면은 이 설치 장소 변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식 검사 대상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보일러인데 이동식이에요. 이거는 따로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재사용 검사입니다. 만약에 이제 보일러를 사용하는 회사가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만약에 어떤 시즌만 이렇게 사용하는 데라면은, 자, 보일러를 사용을 못하게 됐을 때 이때 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중지 신고 후에, 자, 만약에 다시 재사용하고자 할 때 받는 검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사용 검사 두 가지, 안전 검사와 운전 성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검사는 아까 이제 설치 검사가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안전 검사를 최초로 받고 매 1년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설치 검사를 받고, 자, 운전 성능 검사는 3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 최초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마다 또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검사의 유효기간 하면 보일러는 몇 년이야? 1년. 압력용기는 2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안전검사 한번 내용 한번 보죠. 설치, 개조, 설치장소 변경 검사. 자, 재사용 검사 후 안전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검사입니다. 자, 운전 성능 검사입니다. 자, 성능 검사는, 자, 아까 3년 1개월이 이제 지난 다음에 최초로 받고 1년마다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해서 받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 후, 검사 후, 자, 운전 성능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지. 자, 용량 1톤/하워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또 주철제 보일러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철, 금속, 가열로.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 운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구분하는 문제로 했으니까요. 개조 검사 항목들을 아무튼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검사의 이제 유효기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효기간은 이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일러와 압력용기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 개조, 설치장소 변경, 재사용, 그다음에 계속 사용 검사 해서 보면은 보일러는 몇 년이요?
보일러는 1년. 그 다음에 압력용기는 그렇죠, 2년입니다. 이거는 주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자, 계속 사용 안전검사 시 계속 사용 안전검사 시 자,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유효기간을 쓰시오. 자, 그래서 계속 사용 검사 중에서 자, 안전검사식입니다. 보일러는 1년, 압력용기는 2년. 연수를 써주시면 되죠. 설치 검사 후죠. 그렇죠. 설치검사 후. 설치 후가 아니고 설치. 네. 네, 이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설치검사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1년, 2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면 최초 검사 받고 난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거는 약간 좀 기능사의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자, 검사의 종류. 자, 제조 검사 이제 용접 검사, 부조 검사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받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걸 제작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제조 검사, 용접 검사, 부조 검사 이거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검사 교육안이 없는 거죠. 한 번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개조 검사. 그다음에 뭐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사용 안전 검사, 계속 사용 성능 검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일러는 1년, 안전용기는 2년인데 이때 보면은 설치 검사를 이제 처음에 받고 난 이후에 1년 후 계속 사용 안전 검사를 최초로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3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사용 성능 검사를 운전 성능 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한 번씩 받으면은 그 이후에는 매년 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뭐 검사에 이제 면제가 있는데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용접이나 이제 구조 검사를 면제받습니다. 왜냐면은 주철제는 용접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자, 주물로 해서 보면 형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따로 용접이나 이제 구조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 좀 쉬고 자, 이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에서 좀 내용이 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 자, 면제 대상 주로 보면은 소형장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보일러들은 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추철제 같은 경우는 용접을 안 하고 이제 쇳물을 자, 형틀에 부어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접이나 이제 구조 검사가 이제 면제가 되고요. 또 온수 보일러 정의가 보면은 자, 전용 면적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 온도가 0.35 MK 이하인 보일러인데 이때 이런 온수 보일러 용접 검사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자, 소형 온수 보일러 가스 사용량이 17kg/h 이상인데 이상일 때는 제조 검사 면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책에서는 뭐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집어넣은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검사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비고라는 이제 내용들이 쭉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좀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 중